이 4단원이 얘들아 고전 문학의 흐름의 끝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고전 문학의 흐름. 원래는 잘 봐요. 상고시대가 있고 이 상고시대 이후에 신라시대가 올 거야. 우리 오늘 신라시대 거까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고시대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원래 시가문학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책이 조금 욕심을 내서 산문 하나를 더 꽂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상고시대에는 우리 고대가요라는 게 있고 신라시대 때는 이제 향가라는 게 있고 신라시대 쭉 지나서 이제 고려시대까지 가면은 우리 청산별곡이란다. 고려시대로 가면 고려가요가 나와.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4단원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려에서 어디까지? 조선까지 가면 여기에 가사가 있고 요 고려시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까지 아우르는 시가가 이제 시조.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요 4단원에서 배우는 이제 장르를 선생님 여기다 다 통합해서 써본 거거든. 고대가요, 향가, 그다음에 고려가요, 그다음에 시조, 그다음에 가사.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이제 시가 장르를 이론부터 작품까지 싹 다 우리가 외워주고 배워야 되는 거야. 이 4단원에서. 이해됐어요? 근데 요 책에서 제일 처음에다가 이 고대가요라는 공무도화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공무도화가 배우기 전에 산문을 하나 갖다 놨단 말이야. 그 산문이 뭐냐면 여기다가 산문 하나를 갖다 놨어. 요게 뭐냐면 주몽신화. 요 학교에서 아마 했으니까 조금 스피드하게 할게요. 요 주몽신화라는 건 원래 너희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까만색으로 쓴 거는 시 양식의 이제 흐름인 거야. 시 양식의 흐름. 근데 내가 요거를 파란 색깔로 일단은 산문의 흐름도 살짝만 보여줘 볼게. 산문의 흐름. 일단 처음에는 여기 상고시대는 이 시는 고대가요지만 산문으로는 설화였어. 이 설화라는 건 소설이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신라시대 때에서 고려시대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가전체 문학이라는 게 나왔었고 이 가전체 문학 지나고 조선시대에 와서야 우리가 이제 요즘 배우고 있는 이제 소설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 그래서 이제 원래 조금 더 얘기하면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큼직큼직하게 이제 구분을 짓자면 이게 파란색으로 소설의 흐름, 그러니까 산문의 흐름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저 까만색으로 표현해 놓은 시가의 흐름만큼 저 파란색을 디테일하게 해놓지 않아. 이거 나오지 않아. 이거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뭐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지우면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상고시대에서 설화 하나만 이제 배우고 나머지 메인은 요렇게 동그라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설화 파트를 선생님 조금만 설명을 좀 해볼게. 설화에는 신화, 그다음에 전설, 그리고 민담. 요렇게 이제 3가지 파트가 있어. 근데 이 설화는 요렇게 3가지를 나눌 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신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간 신격화, 주인공들을 신격화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마을 단위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전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근데 민담과 전설에 약간의 차이점을 두자면 이 전설은 뭐가 존재해? 증거물이 존재한다고 보면 돼. 근데 민담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물이 없어도 되고 뭐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설 같은 경우는 좀 달라. 굉장히 구체적이야. 전라남도 평창은 어디에 울산바위라고 있다. 그 울산바위는 아직도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 아, 너 용소 배웠지, 용소. 뭐 그런 것처럼 장자못 이야기라고 책에 한번 나왔었죠. 증거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근데 신화도요. 증거물이 있기는 있어. 근데 증거물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정도. 이해돼요? 구체적인 것과 포괄적인 것의 차이 이해됐어요, 얘들아? 근데 민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승 단위가 또 달라. 계승 단위는요, 얘는 민족적이에요, 민족적. 하지만 전설이나 민담은요, 지역적이야, 지역적.
그러니까 그 마을에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야. 하지만 신화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 단위, 한 민족 단위로 이제 계승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설과 민담에는 없는 신화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배우고 나면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어 하는 뭐? 자긍심. 그리고 자부심이랑 똑같은 말이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이 자긍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민족에 속할 수 있다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 소속감과 자긍심이 어우러지면 뭐예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어떤 민족? 우월한 민족, 이 우월감까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굉장히 결속력이 다져지는 그런 나라가 되겠지. 그래서 신화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야. 한 나라의 민족 단위로 계승이 되면서 그 나라에 내가 소속된 사람으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나라 안에서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힘이 있는 이야기.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배우는 작품이 주몽신화를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주몽, 뭐 이거 사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었더라도 주몽신화 한 번쯤은 좀 들어보지 않았어? 뭐 어렸을 적에 뭐 이렇게 자, 일단은 선생님의 203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203페이지의 작품 소개부터 읽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고구려를 건국한 얘들아, 고구려 이게 증거물이야. 근데 어떤 증거물? 포괄적인 증거물이 되겠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생애를 다루고 있대. 얘들아, 생애를 다루는 거니까 이거는 일대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잠깐만. 우리가 영웅 일대기 소설은 배운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시대의 흐름을 썼지만 이건 소설보다 한참 전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영웅 일대기 구조 소설에 얘가 영향을 미쳤겠지. 이해됐나요? 자, 생애를 다룬다라는 건 일대기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 필기 들어가고 있죠, 지금? 건국신화로, 건국신화래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과 신화적인 상상력이 결합되었다. 요런 부분 좀 중요해. 얘들아, 밑줄 한번 칩시다. 역사적 사실의 신화적 상상력. 얘들아,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뭘까? 역사적 사실은 뭐야, 얘들아? 주몽이 고구려의 왕이었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치? 거기다가 신화적 상상력은 뭐예요? 와우, 하늘의 아버지와 강의 하백의 딸, 강의 신의 딸이 엄마래, 얘들아. 그러니까 천손이 강림했다. 이런 거는 어떤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이 됐겠죠. 자, 어쨌든 주몽신화는 여러 신화에서 발견되는 얘들아 천손 강림에다가 동그라미, 난생에다가 동그라미. 난생이 뭡니까? 아유, 맞아. 아래서 태어나. 얘들아, 유화가, 근데 이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갈 수 있다? 최초의 인생난. 인생난이 뭐냐면, 사람이 알을 낳았다고. 너희 잘 생각해봐. 우리 신화를 보면은, 알에서 태어난 왕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렇지 않니? 혁거세 왕도 그렇고. 근데, 이 알에서 태어난 왕이 많긴 많은데 대부분 그 알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디 뭐 바위 밑을 파봤더니 나왔다. 또는 하늘에서 밧줄로 바구니를 내려와서 바구니를 열어봤더니 알이 들어있더라. 이런 식으로 알이 어디서 뭐 이렇게 죽거나 나타나거나 받거나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사람이 낳았어, 알을. 어디로 낳았지? 거주 잘했어. 좀 아팠겠어.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겨드랑이로 나왔어, 알을.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인생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이 알을 낳은 이야기는 얘밖에 없어, 얘. 자, 어쨌든 난생서라고요. 동물 양육은 뭐 동물이 이제 그 알을 보호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기아가 무슨 뜻이지? 자, 학교 수업. 기아, 민정아. 기아 무슨 뜻? 잠깐만. 자, 아까 얘기했으니까 안 시킬게. 기아. 맞아, 들었네. 수업 들었어. 이거 뭐냐면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기아가 우리 지금 막 요즘 시대에 쓰는 막 그 굶는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기아화소라는 건 버려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떻게 알 버려졌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기아 등 거, 자, 다시 갈게요. 천손, 동그라미, 난생, 동그라미, 동물 양육, 동그라미, 기아, 동그라미. 이런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들은요, 요소라고 하는데, 이 요소라는 말을 선생님 좀 다른 말로 바꿔볼게. 화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화소라는 말 꼭 써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화소들이 나타나 있어서 신화의 특징과 전개 과정, 신화 속의 동물의 삶, 인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몽신화가 지닌 특징은 후대 한국 문학 작품의 여러 가지 영향, 이게 바로 이거야. 영웅 일대기 소설의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얘들아.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전통의 한 줄기를 형성한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영웅 일대기 구조 그 밑에 보시면은요, 작품 개간표 안에 고귀한 혈통부터 위대한 업적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번 싹 훑어볼게요. 천신과 수신의 만남이래. 얘들아, 천신과 수신의 만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늘의 신? 누구? 하늘의 신의 아들이지,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재, 해모수, 그 다음에 누구였지? 하배, 유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주몽. 와우, 천손강림. 여기가 이제 하늘의 신, 하늘의 신. 여기가 이제 강의 신. 그래서 야, 우리나라 왕은 그냥 왕 아니. 야, 이보다 더 고귀한 혈통 가질 수 있으면 나와봐. 없지. 이게 얼마나 민족적 우월감이 세지겠냐고,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신과 수신의 만남이라는 거, 여기 해모수와 유아가 각각 하늘과 강의 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송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난 고귀한 혈통, 이보다 더 고귀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쓰면 돼, 얘들아. 천송강림이라고. 자, 기이한 출생하겠습니다. 유아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임신을 하고 알을 낳았다. 아유, 출생,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 평범한 게 하나도 없어, 얘들아. 그치? 여기 알을 낳음에다가 쓰면 되죠. 난생. 자, 근데 금왕이 이 알을, 뭐야, 사람이 알을 낳았다고? 이럴 수 없어. 이건 기이한 일이야. 갖다 버려라! 해서 알을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실현이 되는 거야, 얘들아.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기아라고 쓰면 되죠. 버려진 아이. 이게 첫 번째 실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동물들이 다 보호해주고 이게 어떻게 막 깨뜨려도 안 깨지니까 다시 엄마한테 갖다 줘라 해서 이제 유아한테 갖다 줬단 말이야. 유아한테 갖다 줘 놓으니까 얘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했고요. 훌륭합니다. 활을 쏘는 능력이 파리도 다 명중시켰어. 훌륭합니다. 얘들아, 여기 탁월한 능력, 비범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활을 쏘는 능력이 탁월함에다가 쓰세요. 이름. 주몽이라는 뜻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실현과 위기, 대소를 비롯한 금왕의 아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왜냐면 왕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출중하니까 왕의 자리를 위협할 만하거든. 그러니까 일찍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조력자의 도움,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얘들아, 보통 이런 영웅 일대기 소설에서는요, 어렸을 적에 시련을 극복했을 때는 뭐 그냥 극복 후에 성장을 해. 하지만 성장한 후에 시련을 겪는 거는요, 그걸 극복하고 나면 위대한 업적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마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자, 그럼 선생님이 대충 좀 잡아줬는데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좀 가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얘들아,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딱 두 파트, 크게 두 파트야. 크게 두 파트. 첫 번째는 이렇게 갈까요? 여기 잘 써놨네. 자, 첫 번째는 여기 스토리. 두 번째는 여기 주몽의 스토리. 요렇게 나눠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니네 그거 알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 거야. 해무수가 좀 쓰레기처럼 나와요. 그지 않니? 좀 진짜 나쁘지 않냐?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읽어볼게요. 부여의 왕 헤부르는 산천에 제사하여 곤연의 돌 아래에서 금 두꺼비 같이 생겼다고 해서 금화를 얻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부여의 왕 헤부르가 되겠네. 한번 볼까요? 헤부르가 아들이 누구라고? 금화가 되는 거야. 그쵸? 얘가 어디의 왕이야? 부여의 왕이다. 이런 것까지 관계도 한번 잡아주시고 가겠습니다. 헤부르는 그 말을 얻었다. 이거 얻게 되는 것도 신기했네. 부여의 왕은 정승 아람불의 꿈에 나타난, 얘들아 잘 봐. 정승 아람불 이런 거 야, 나는 솔직히 내신을 여러 번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요 내용에서 물어보는 건 애들이 별로 안 틀려오거든. 근데 이런 거 틀려와. 잘 봐. 부여왕이
아람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 3년에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내려왔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짝 좀 정리를 해보면 원래 앞에 봐. 원래 헤브루가 지금 수도를 옮겼어. 그 수도를 옮긴 이유가 뭐지? 꿈을 꿨거든? 근데 그 꿈을 누가 꾼 거니? 여기 아람불, 정승 아람불의 꿈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정승이 누구냐면 신하야, 신하. 이런 아주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선지를 내면 애들이 순간 헷갈려하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본문 꼼꼼히 안 읽어서 그래, 얘들아. 그럼 야, 선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앞에 보세요. 헤브르는 꿈에 나타난 이야기를 듣고 뭐 수도를 옮겼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신하의 꿈에 나타난 이야기를 듣고 수도를 옮겼다 하면 애들이 순간 멈칫한단 말이야. 아니 왜 멈칫하냐고. 본문 안 읽냐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겠니? 틀려와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내가 봤을 때 내신 대비는요. 주요 내용만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야. 이런 정말 허접해 보이는 이런 두 번째 줄. 부여왕이 수도를 옮긴 게 더 중요해. 근데 누구의 꿈에 나타난 거야? 이거는 신하의 꿈에 나타난 천재의 말에 따른 거야, 얘들아. 요런 포인트, 신하의 말에 따른 신하의 꿈이었구나, 요런 거. 이런 거 챙겨가야 돼, 얘들. 내신이니까요. 자, 할게요. 부여의 왕은 정승 아람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겼고 그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 3년에 되게 구체적이죠, 시기가. 3년에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내려왔다. 얘들아,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봐. 그럼 헤브루는 옮겨갔고, 원래 헤브루가 옮겨가기 이전에 이 장소에 누가 왔다라는 거야? 이전 수도에. 해모수가 왔다라는 거지, 그치? 요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신 선지로 내면 애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합니다. 자, 해모수가 내려왔고요.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치를 했는데 하백의 딸인 유아, 허나, 위화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 했다. 욕심도 많죠.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놓고 새 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근데 첫째 유아는 미처 달아나지 못해서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 천신과 수신의 합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있어. 잘 봐. 천신과 수신의 합침이라고 해서 이걸 천송강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몽신화를 배울 때 또는 다른 신화랑 좀 연결해서 배울 때가 많거든. 이거에서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천부지모화소다. 이 천부지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빠는 어디 출신? 하늘의 출신. 엄마는 땅의 출신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의견이 갈리기는 해. 왜 갈리냐면은 유화가 인간이긴 하지만 신의 딸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신의 딸이지만 인간이라서 이게 천부지모가 가능하다라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니 신의 딸인데 어떻게 땅의 엄마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거 천부지모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우리 천부지모 한번 써주세요. 하백은 크게 빡쳐서 사자를 보내 말하는 야 빡치지. 야 네가 아무리 하늘의 신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강의 신인데 감히 내 딸을? 그지? 완전 납치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 하백은 크게 빡쳐서 사자, 심부름꾼이야, 라이언 아니야.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얘들아 여기서 질문 여기서 왕이 누구예요? 왕 누구야? 해모수. 고전에서는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거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왕에다가 써놔 해모수라고. 이런 게 본문에서 우리가 시험지에 그냥 발췌되어 나오면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잘 잡아놔야 돼. 구체적으로 잡아놔야 돼.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더니 뒤늦게 이놈 시키가 야 뭐야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하백한테 가서 따님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지. 무슨 딸을 다짜고짜 납치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구원을 한대. 나쁜 놈이죠. 그래서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재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을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거다. 얘들아 여기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밑줄 치시고요. 예를 갖춰야 했는데 라고 쓰시면 돼요. 예를 갖출 것. 그러니까 이게 다짜고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갖춰야 했었는데 아니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해모수가 부끄러워하며 이해 안 되면 해모수라고 써요. 해모수가 부끄러워하면서 곧 하백을 찾아가 만나보려 하였으나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뭐 물속일 거 아니야. 그치? 여자를 놓아보내고자 하였으나, 어이구야, 여자가 누구야? 유하라고 쓰세요. 유하를 야, 이것도 나쁜 시기다. 그치? 유하를 다시 보내주려고 해야 돼. 근데 유하가요, 이미 해모수와 정이 들어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모수에게 말하기를, 만약 용거가 있으면, 얘들아, 용이 끄는 수레예요. 이거 어디 디테일한 데 보면은 6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라고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자, 만약 용이 끄는 수레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팁까지 줬어요. 꿀팁까지. 그래서 해모수가 하늘을 가리키며 명령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얘들아 5마리네요. 미안해요.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예주야. 실수할 수도 있지. 막 웃어, 앞에서. 실수할 수 있지. 자,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모수와 유아가 오룡거에 오르자, 비현실적이야. 갑자기 후루룩 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습니다. 하백은 그래도 왔으니까, 야, 그래도 이게 이거야.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인 거야. 저 때려 죽일 놈의 새끼. 좀 그랬죠? 저 나쁜 놈의 자식. 내 딸을 납치할 땐 언제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와! 했는데, 옛날이잖아, 얘들아. 여자의 정절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미 이렇게 정을 통해놨으니까, 이게 여기서 파춘하면 내 딸은 뭐가 되니? 그냥 정절만 더럽혀진 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갖춰서 맞이하고 자리를 정리한 뒤에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하늘이든 땅이든 결혼은 얘를 갖춰야 되는데 어찌하여 얘를 갖추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왕이 해모수 네가 천재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신이한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어디 증거를 좀 대봐. 믿을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래도 확실한 아버지예요. 딸을 주기 전에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하느님의 자식인지. 하며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보소.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에 하박이 뜰 앞에 가서 잉어가 되어서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다를 변해서 야, 장인어른이 잉어가 되어서 뜰에 놀면 이렇게 변신할 수 있으면 같이 잉어로 변해서 놀면 안 되니?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어. 그러자 하백이,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네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어디 나를 한번 잡아보아라 라고 잉어가 되어서 강물을 따라 막 헤엄치는 거였어. 그러자 얘가 수달로 변해서 탁 잡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사슴이 되어서 달아나니까 늑대로 변해서 쫓아오고, 하백이 꿩이 되어 나니까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다. 하백은 이 사람이 오케이 너 진짜 찐이구나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술을 많이 권하여 취하게 한 뒤에 혁여가 이제 가죽으로 된 자루야. 이 가죽으로 된 자루에 넣어서 용거와 함께 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데 용거가 미쳐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깨었다. 그리고 누구예요? 유아죠. 유아의 황금 미녀를 가져다가 혁여를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 나쁜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봐봐. 이 아빠의 마음은 불안한 거야. 이게 그래도 하늘의 자손인데 내 딸 욕보이고 그냥 버려질까봐. 그래서 어쨌든 하늘나라에 올려만 보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술이 취하게 한 뒤에 그 오령거에 실어가지고 가죽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건데 이 시기에 잠이 깼고 같이 올라가면 되지. 그렇게 아까 왕비를 삼고 싶어 하더니, 그지? 근데 이 가죽 자루를 유아의 비녀로 찢고 나와서 유아를 버리고 갔어. 그럼 얘들아, 유아는 갈 데가 없잖아. 어디로 가? 아빠한테 갔지. 버림받았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아빠한테 갔더니 하백이 크게 빡쳐서 딸 유아에게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부끄럽게 했다 해서 아빠도 좀, 그러니까 아빠가 속상한 거지 뭐. 그리고 주위에 욕보였고 주위 신하들에게 명령해 딸의 입을 잡아 늘려서 그의 입의 길이가 3척이나 되게 했고요. 노비 2사람만을 주어서 우발수 가운데로 귀양을 보내. 딸을 이제 벌을 줬네요. 아빠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너무한 건 해모수 시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끊어줘야 돼. 앞에 봐봐요. 내가 이렇게 했지. 요렇게 한번 스토리 끊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누구의 이야기야? 주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몽의 부모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스타트 될 시작이야? 이 주몽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사, 강력부추.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강력부추. 근데 여기서 어사라는 건 어부야, 얘들아. 근데 어부가 그만, 오케이, 알았어, 앞에 봐. 얘네가 이렇게 복닥복닥 될 동안 동시에 무슨 사건도 일어났던 거야? 앞에 봐요. 헤브루가 죽고 그 다음 왕 누가 된 거야? 금화가 왕이 되었네. 이 이야기가 있었겠지. 그치? 자, 금화왕의 나라에 어부가 이런 말을 해. 아니 있잖아요. 요즘에 어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누가 그물을 찢고 내 물고기를 훔쳐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왕이, 여기서 왕 누구야? 이게 문제야, 얘들아. 뭐든지 앞에 봐요. 이 해모수를 얘기할 때도, 얘를 얘기할 때도 다 그냥 왕이라고만 부르지, 금화왕이 또는 해모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가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지문 볼 때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금화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짐승을 끌어내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그물을 만들어서 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누구야? 유화. 유화라고 쓰세요. 자, 유화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입술을 그래서 3번 잘라, 삼척이니까 이렇게 3번 잘라가지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왕이 천재의 아들의 비. 어호, 여기서 왕이 누구야? 금화왕이 천재 아들의 비. 이거 뭐야? 유화가 천재 아들의 비. 해모수의 왕비임을 알고 별궁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을 했다. 얘들아, 우리 여기 형광펜 한번 쳐줄게요.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근데 있잖아, 어떤 책에서는요, 이게 태양 숭배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햇빛을 비추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 얘들아, 똑같은 색깔의 형광펜, 방금 친 똑같은 색깔의 형광펜을요, 우리 여기다가 쳐야 되겠다. 앞부분 줄거리 맨 끝에 있죠. 천신과 수신의 결합 있죠. 거기다가 형광펜 쳐주면 딱 되겠네요. 영웅일대기 구조들의 우리 형광펜 쳐 나갑시다. 그리고 신작 4년 개해년에 계속해서 얘들아 시간적 배경이 되게 디테일해요.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대돌 되는 알을 낳았다. 얘들아, 알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이거 내가 뭐라 했지? 유일한 인생난이라고 해서 유일하다, 얘들아. 유일한 인생난.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어떤 책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해. 알을 깨고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정상적인 출생 과정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내가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들어만 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왕이 기이하게, 여기서 왕이 누구야? 금화왕입니다. 금화왕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이 마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목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얘들아, 지금 여기서 훅훅 다 지나가고 있어. 지금 뭐뭐뭐 나왔니, 얘들아?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하고 알을요 마목에 가져다 두었으니 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기하화소라고 써야지. 기하. 버렸잖아. 근데 온갖 짐승이 보호했다에다가도 형광펜 치시고 뭐라고 써야 돼요? 동물 양육. 그치?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얘들아, 햇빛에다가 동그라미에서 이게 태양 숭배 사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들아. 알, 그리고 태양, 그리고 햇빛을 받아 임신했다라는 거. 이거 모두 다 태양 숭배 사상이 들어갑니다. 얘들아, 다시 갈게요. 햇빛을 받아 임신을 했어. 이거 태양 숭배 사상으로 가는 데도 있지만 니네 책에서는 지금 보니까 천신 숭배 사상,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써 있고요. 이것만 알에서 태어났다. 그 알이 둥근 모양이잖아. 그치? 그게 태양 숭배 사상이라고 하니까 구분 잘 지어주세요. 여기 오른쪽 사이드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잘 구분 짓는데 이런 거 너희 책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매칭을 시켜놓으면은 너희 이럴 수도 있어. 그 뭐지? 그 크로스 매칭 시켜서 너희 매기는 선지 만들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 봐봐. 햇빛을 받아서 임신한 거. 뭐라고 얘들아? 천신숭배야. 햇빛을 받아서 임신했네. 이거는 천신을 숭배한다. 근데 여기서 얘가 알에서 태어났네. 이거는 태양숭배사상. 사실 이거 구분 그렇게 짓지는 않는데 니네 책에서는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크로스 매칭 시킬 수도 있고. 근데 크로스 매칭 시켰을 때 헷갈릴만 하지 않겠니? 유아가 햇빛을 받아서 임신한 건 태양숭배사상을 보여준다. 어때? 그럴듯해 보여.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크로스 매칭 시킬 거 염려해 두시고 옆에 표에다가 별표 하나 박아주시면 나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체크할 수 있겠죠? 아까 내가 햇빛을 받아 임신한다라는 부분에 혹시 태양숭배사상이라고 안 썼지 얘들아? 나는 거기다 태양숭배사상이라고 써놨거든. 근데 니네 책에서는 그걸 구분 짓고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누구야? 남동 송천이 쓰는 교과서 비상교과서가 있어요. 거기는 이거를 태양숭배사상이라고 하거든. 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책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그냥 유아한테 돌려준 거죠. 그 어미가 유아죠.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말을 하였다. 와우, 얘들아 이게 뭐예요?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대. 여기서 알이 갈라진다라는 건 기존의 규칙을 깨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시 알이 갈라진다라는 거는요. 기존의 규칙을 깨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기존의 질서를 깨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자, 비범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말을 했고요. 자, 한 달도 못 되어 말을 한다에다가 현관팸.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서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셔서 하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었다. 얘들아 우리 활과 화살에다가 현관팸까지는 아니지만 네모박스 한번 쳐줄까요? 이 네모박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당시에 이 나라에는 활과 화살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활과 화살이 이미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아, 이 당시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재야, 얘들아.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재에다가 우리 네모박스 치도록 할게요, 얘들아. 거기 활과 화살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수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와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얘들아 우리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에다가 현관펜 쳐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 비범한 능력이죠.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현관펜 쳐드리는 거는요. 앞에 우리 구조에서 본 영웅 일대기 구조에다가 다 현관펜 쳐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춰졌고요. 금왕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왕자들이겠죠. 왕자들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을 했는데 왕자는 여기서 금왕의 아들이겠죠. 40명을 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의 활은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어요. 왕자가 질투하여 얘네들 쫓아내 주몽을 잡아 나무에 묶어두고 사슴을 빼앗아가 버렸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대요. 태자인 대소가 그 7명의 왕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대소가 대소에다가 세모 한번 쳐줄까요?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이한 능력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일 일찍 우리가 얘를 처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야? 아빠 쟤 우리나라 먹을 수도 있겠어. 우리 빨리 쟤 없애버리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여기서 누구지? 금왕이다 계속. 금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한. 그의 뜻이 뭐냐면 그 주몽의 뜻. 주몽이 과연 나라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자인가? 왜냐면 마국간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지? 왕자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야. 굉장히 허드렛 일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걸 하는지 시험고자 했어요. 근데 주몽은 송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자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이거 하찮은 일을 하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유, 효성도 지극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마구간으로 가서 채찍으로 막 휘두르니 말이 놀라서 막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난간을 훌쩍 뛰어넘었어. 얘는 진짜 능력이 출중한 말인 거죠. 그래서 주몽이 그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이 혀가 아파서 풀을 먹지 못했어. 그래서 매우 야유했어. 여기다 우리 한마디 한자성어 쓸까요? 선견지명. 아니 좋은 말한테 우리 어떤 책에는 바늘이 아니라 가시를 넣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말이 아프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점점 야여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금왕이 보고 뭐야 저 말은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해서 줘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금왕이 그 말을 자기한테 주는 순간 바늘을 다시 뽑아주고 그래서 말은 다시 잘 먹고 원래 어떤 말이었지? 원래 좋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방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훌륭한 말을 갖게 된 거지.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왕이 마목을 돌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너 좋구나 하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말을 얻어 바늘을 뽑고 먹을 것을 주고요. 주몽은 오이, 마리, 혀포에다가 밑줄 딱 치고 쓰세요. 조력자. 조력자 등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 얘들아 추격하는 병사들 여기 진퇴양난이라고 써있죠? 이게 뭐야?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서 갈 수가 없는 상태야.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탄식하되 나는 하늘의 손자여 강의 신의 외손자다. 나는 지금은 이 난리를 피해 여기에 이르렀다. 황천후토하는 이 외로운 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야 자라. 얘들 여기 또 조력자가 되겠네요. 조력자라고 써주시고요.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거기 천우신조라는 한자성어 있네요. 하늘이 도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랐던 병사들은 모두 다 죽었다. 주몽의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는데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오곡의 씨앗에다가 네모박스 칩니다. 아하, 여기서 오곡의 씨앗을 줬다라는 건 아들이 나라를 세우러 떠나는데 이거를 미천삼아 가져가라는 거거든. 그럼 이 미천삼아 가져가라는 건 얘네가 농업도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업 또는 농경사회 써주시면 됩니다.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 변하는 마음을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잊어버리고 말았대.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옵니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저는 신의 어머니께서 신의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 신이라고 하는 게 알맞겠다. 어머니 신. 어머니 신께서 보리 씨앗을 내려준 것이다. 얘들아 너희 잘 봐. 어머니 신께서 그 잃어버린 보리 씨앗을 가져다 줄 정도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농업 자체를 신성한 행위로 여긴 거야. 얘들아. 농업 왜? 너희 생각해봐. 농업이라는 거는요 우리 사회에 없어. 야 지금 2025년에서도 우리 농업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시 됐겠어요 이 활동이. 그죠? 자 우리 거기다가 씁니다. 농업 신성시 여김 신모에다가 자, 신목께서 보리 씨앗을 내신 것이다 하고 활을 쏘아 한 화살에 그 비둘기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잔인해. 목구멍을 벌려서 보리 씨앗을 꺼내고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다시 살아났대. 얘들아 지금 주몽의 신이한 능력이 엄청나게 많았어. 첫 번째가 뭐였지? 주몽의 신이한 능력?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말을 했어. 두 번째 활을 잘 쐈어. 세 번째 죽은 동물도 살릴 수 있었네. 이렇게 비범한 능력 세 가지가 나왔고요. 왕은 스스로 잠깐만. 여기서 왕은 누구냐? 지금 비둘기 목구멍 벌려서 보리 씨앗 꺼낸 거 누구야? 주몽이거든. 근데 갑자기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 왕. 아이씨 그놈의 왕. 구분 잘해야겠지. 거의 첫 번째 파트에서 나왔던 왕은 해모수였고요. 중간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왕은 금화왕이었고요. 여기 지금 갑자기 여기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주몽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본문 그냥 발췌될 때 왕이라는 말 써 있을 때요. 긴장 잔뜩 하고 읽어야 돼. 그냥 막 휘뚜루마뚜루 읽을 글이 아니야. 쉽다고 해서. 이해됐죠? 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 질서를 대략 갖추었다. 까지. 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잠깐만. 끝났어? 이게 왜 끝이지? 미안.
선생님 아는 그 뒷얘기가 되게 또 무궁무진한데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순간 좀 깜짝 놀랐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필기 빼먹은 데가 있어서 하나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네모땡땡 치고 있었거든. 네모땡땡이 뭐였지? 그 당시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는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였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빼먹은 게 있었어. 우리 205페이지로 가볼까요? 205페이지에 우리 아까 그 어사 강력부추 나온 거 알죠? 거기다가 어사에다가 네모박스 하나 쳐줄까요? 거기다가 씁니다. 그럼 우리 이 당시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주된 생산 활동을 세 가지 배운 거야. 얘들아, 뭐뭐 배우니? 어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수렵을 하는 사냥꾼, 이런 것도 먹고 사는 이제 행위가 됐었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 이해됐어요? 네. 요 정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208페이지 갈게요. 자, 20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오케이, 알았어. 요거 선생님이 싹 쓰면은, 앞에 봅니다. 요렇게 되겠죠? 금왕의 아들, 아까 전에 우리 세모친 나쁜 자식이 누구였더라? 대소까지. 요렇게 되는 거 아니니? 인물관계도가? 그 인물관계도가 지금 208페이지에 1번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괄호 1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음 등장인물의 인물관계도를 완성해보자 라고 했는데 요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냐? 왜 해부를 저렇게 위로 올려놓은 거야? 그죠? 한 칸만 내리면 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책과는 다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우리 뭐였어, 얘들아? 그 고귀한 혈통, 가로 2번 가봐.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났다. 거기서 우리 쓸 수 있는 말들이 뭐였죠? 천손강림, 천부지모. 자, 기이한 출생. 유아의 품 안에 햇빛을 비치더니 임신. 아, 우리 여기다 정리할까? 햇빛이 비치더니 임신에다가 밑줄 치고 뭐라고 쓸래? 무슨 숭배? 천신숭배. 알을 낳았다에다가 뭐라 쓸래? 난생화소.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이게 무슨 숭배였지? 알은? 태양숭배였어, 얘들아. 거기다가 싹 정리해놔. 그리고 금왕이 알을 버렸어, 얘들아. 이거 무슨 화소? 기아화소. 탁월한 능력 갈게요. 근데 얘들아, 금왕이 알을 버렸다 옆에다가 쓸까요? 동물 양육 하나 플러스 시켜놔, 얘들아. 그 부분 빠졌네. 그치? 동물이 양육해준 거 있었죠, 내용. 자, 탁월한 능력 갈게요. 한 달에 못되어 말을 했고요. 첫 번째였습니다. 동그라미 1 하시고요. 활 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동그라미 2 하시면 되겠네요. 자, 실현과 위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조력자의 도움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되었다 했는데 얘들아, 여기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되었다 이 이전에 그 앞에 죽은 동물을 살려낸 그게 신이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우리 거기서 동그라미 3 하고 죽은 동물 살려냄 이것도 비범한 능력 1, 2, 3 나온 거 잘 챙겨주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가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다 지금 네모 박스 쳐드렸어요. 괄호 1번. 2번에 괄호 1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이 형성된 시기의 생활상. 얘들아, 생활상에다가 네모 박스. 그럼 연결되지. 우리 본문에다가 이미 네모 박스 쳐드렸어요. 어사 강력부추 나왔고요. 자, 수렵은 뭐예요? 활과 화살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 농경사회는 뭐였어요? 엄마가 나라새우로 떠나는 아들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는 장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한, 신모가 나타나서 다시 보리 씨앗 찾아주는 장면. 이런 거 농업을 신성시 여겼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209페이지에, 와우, 나와 있네요. 태어난 지 한 달을 떼어 말을 하고, 하루수와 파리를 명주시키고요. 비둘기를 다시 살아나게 한 것들. 자, 이제 요거 우리 비범한 능력이었고요. 괄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괄호 3번은요, 동명왕편이 되겠는데, 요 동명왕편은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었어도 선생님이 아마 비교해서 해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 봐. 주몽의 다른 이름이 뭐야? 동명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가 이 설화, 신화로 배웠잖아. 동명왕편은 뭐겠니? 그럼 시야, 시. 근데 요 시가 서사시로서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영혼 일대기 구조로 좀 이야기를 배웠다면 이 동명왕편은요, 그냥 탄생 이전 내용부터 엄청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일단 읽어볼게요. 세상에 동명왕이 신이 한 일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여기다 씁니다. 행적
중심. 이 이야기는 행적 중심으로 많이 서술이 됩니다. 여기 안 나왔지만 보통의 남녀들조차도 그 사적을 대략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얘들아, 웃으면서에다가 물결 쳐봐. 공자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것인데 거꾸로 읽었네. 자, 얘들아 잘 봐. 여기 황당하고 기괴한 것에다가 물결 쳐봐. 지금 이 물결들은요, 이규보가 동명왕 이야기를 읽고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고 웃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처음 태도는 그랬어. 그리고 중략 부분 이후로 읽어볼게요. 동명왕의 일은 변화와 신이함으로 사람의 눈을 현욕하는 것이 와, 태도가 지금 바뀌었어. 실로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치다. 얘들아,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치에다가 물결 쳐봐. 지금 원래 첫 번째 물결 쳤던 데에서 이 두 번째 물결 친 대로 화살표 한번 쫙 해주세요. 거기다 씁니다. 태도 변화. 처음에는 픽 웃으면서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공자께서도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어. 라고 했는데 동명왕의 행적을 다락 중략 부분에서 얘기한 다음에 태도가 바뀌었어. 와, 이건 신이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정말로 나라를 세운 아주 신성한 이야기구나 라고 지금 태도가 바뀐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이런 것을 누군가가 기록해서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세의 사람들은 장차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내가 시를 써서 이 일을 다 기록하여 전달하고 싶은 거야.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래 와우 얘들아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 에다가 형광펜 딱 치세요. 아하,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행적을 쫙 보니까 아니야,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동명한 편을 써서 이걸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이유가 나와야지. 형광펜 부분. 우리는 본래 성인의 나라야. 이해됐니?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예시답 읽어볼게요. 나라를 세운 주인공의 신령한 자치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를 알고자 한 것이다. 이런 신화의 신성성 동그라미. 신성성은 오늘날에도 민족적 자부심 동그라미. 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얘들아, 이런 민족적 자부심을 올려준다는 건 나라 구성원들끼리의 결속력을 또 다져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게 나오는데, 사실은 선생님 요 세 번째 것도 또 할 얘기가 엄청 많아. 사실 나는 동명왕 편보다도요, 이 단군 신화를 갖다가 얘기할 게 더 많은 것 같아. 단군 신화도 잘 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서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될. 아하, 잘 봐요. 여기 옆에다가 좀 써볼게. 이게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 신화는 이렇게 되는 거네. 환희, 환웅. 그리고 누구랑 만났지? 웅녀랑 만났거든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는 거야? 단군 왕검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얘들아. 이해돼요? 지금 그러면은 잘 봐. 단군 신화의 내용을 솔직히 니네 거의 다 알 테고 읽긴 읽을게요. 무슨 소리야? 나 드론 날아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안 나네. 자, 봐봐. 이거 좀 비교해보면 이런 거예요. 환인, 환웅, 단군. 얘들아, 지금 몇 대가 나와 있니? 얘기 속에 3대가 나와요. 얘도 지금 몇 대가 나와 있는지 봐봐. 천재, 해모수, 주몽. 몇 대가 나와 있어요? 3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 단군 신화와 이 주몽 신화의 공통점 한번 잡아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첫 번째, 3대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3대기 구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3대가 다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천손강림이지. 이 천손강림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뭐예요? 천부, 지모, 화소. 천부, 지모가 무슨 뜻이야? 앞에 봐요. 여기 지금 누구야? 단군, 아빠, 하늘이지? 웅녀는 뭐야? 원래 땅에 있던 곰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엄마.
그래서 하늘의 아빠, 땅에 있는 엄마. 요렇게 잡으시면 아하, 천부, 지모, 청송, 강리 그리고 3대기 구조 요런 특징들이 주몽신화와 당군신화의 공통점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 그 차이점은 뭐냐면 영우 일대기 구조가 아니야. 이 당군신화는. 그죠? 얘는 근데 영우 일대기 구조다. 뭐 요런 정도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너희가 쓰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3번 우리 읽도록 할게요. 곰 한 마리와 난 이 곰 한 마리 볼 때마다 자꾸 내가 멈칫멈칫하게 곰 3마리가 지금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서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역시 잔인하지 않냐?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하다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으로 될 것이다. 얘들아 금기 통가을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꼭 이런 신화나 설화에는 저런 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꼭 저런 걸 어겨요. 그치?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얻어먹고 37일. 얘들아 37일이 며칠이게? 37에 21일이에요 얘들아. 우리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리 뭐 아이 낳고 37일 동안은 뭘 하면 안 된다. 37일, 21일인데 니네 그거 얘기 들어봤어? 춘향이와 이몽룡 얘기할 때는 28청춘이라는 얘기 있죠. 28청춘. 그럼 얘가 몇 살이야? 28에 16살이야. 우리 16살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하겠습니다. 37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 아하, 얘들아 우리 괄호 한번 열어볼까요?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고 이거 못 지켰다고. 사람이 되지 못했다. 괄호 닫아봐.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매번 신단서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화해서 그와 혼인한 후에 웅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았더니 당군 왕검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요 공통점 차이점을 선생님 좀 잡아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 이 곰과 이 호랑이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 신화 속에. 아마도 이것을 지었을 때 이걸 지은 부족은 누굴 섬겼을까? 곰. 라이벌 부족은 아마도 호랑이. 그래서 니네 호랑이는 도망갔어. 으이그 나약한 것. 그러니까 요랬다라는 썰도 존재합니다. 토테미즘의 일환이겠죠? 그죠?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괄호 1번. 당군신화의 웅녀와 주몽신화의 유화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내가 근데 벌써 얘기했어, 얘들아. 뭐? 천부지모라고. 그치? 읽어볼게요. 웅녀와 유화 모두 건국, 얘들아 밑줄, 시조의 어머니. 신이한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모두 건국 시조의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고난. 얘들아, 건국 시조의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고난.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누구야? 웅녀는 무슨 고난이야? 곰인데 쑥과 마늘을 먹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유화는 입이 이게 3척이나 길어져갖고 이제 귀양 갔었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갈게요. 주몽과 당군의 출생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근데 주몽은 난생, 하지만 당군은 그냥 일반적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주몽은 영웅 일대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우리 누구냐? 당군신화는 일대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괄호 3번 갈게요.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에는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금지하는, 얘들아 금지하는 요소에다가 밑줄 치고 씁니다. 금, 기, 통과, 의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그건 본문에 뭐 써있으니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선생님이 오늘 얘들아 너희한테 조금 얘기를 해준 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막 그런 되게 쓸데없어 보이는 부분 있잖아. 아까 헤브루가 수도를 옮겼을 때 누구의 꿈 때문에 옮겼어? 신하의 꿈 때문에 옮긴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옮기고 나서 이 이전의 수도에는 누가 내려왔지? 해모수가 내려. 봐, 지금도 넘겨본단 말이야. 해모수가 내려와서 거기에. 이 이전의 수도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 이런 헤비한 내용은 당연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이지. 하지만 되게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좀 잘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게 내신의 어떤 치사함? 잘 봐주세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그러면 살짝 쉬는 시간 가졌다가 우리 공부도화가 나가도록 할게요. 뭐야?